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아마 지금부터 저녁이 기다려지게 되실 겁니다. 자, 성공 투자로 가는 그 첫 번째 스텝, 상한가 스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클래스메이트 황윤기입니다. 자, 1월 둘째 주 화요일 상한가 스쿨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올해 연초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내리는 눈의 양만큼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수익이 소복소복 많이 쌓였으면 좋겠네요. 자, 상한가 스쿨 화요일 수업은요,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도 어제처럼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는 마이너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권 안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개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우리 코스닥 쪽에 조금 더 탄력이 붙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망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5거래일 연속 음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실망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랠리가 이어져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코스피 종목들도 매매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군 내에서 매매를 보통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1월 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IT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 뭐 신흥 테마가 형성이 되고 뭐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이런 식의 반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뭐 흐름을 보게 되면 IT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내에서 IT 내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실망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 뭐 1월 2주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스쿨과 함께를 한다면 갑진년 더욱더 갑진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연초 증시 지수가 조금 부진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장을 대응하는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테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는 오늘의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여러 이슈로 급등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수 상승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 킨 섹터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져오신 특징주 어딜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반가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엄청난 기간, 사실 21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된 조정을 보여왔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좀 빠른 상용화를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도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고 또 아직까지 이제 수익성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장기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IT에 대한 재료인데요. 그래서 이 재료로 인한 테마가 또다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재부각이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애플의 비전 프로죠. 그래서 XR 기기가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글라스라는 가칭을 가지고 이 XR 기기가 출시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XR이라는 기기 출시가 되면서 또다시 이 메타버스 관련된 혹은 AR이나 V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21년도 86,000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심지어 최저가 8,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9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이제 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출시 전까지는 계속적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MP나 뭐 맥스트 뭐 이런 다른 기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물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은 됐으나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이 XR 테마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저는 어제 이제 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XR 비전 프로 출시에 대한 부분 기사와 함께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맥스트, MP, 자이언트 스텝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오늘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들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수익 기회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쪽으로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그다음 추가적인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에 갑자기 메타버스, XR 기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수효과 전문업체 자이언트 스텝, 이 주가 계단식으로 상승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무려 28.25% 상승한 가격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죠.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미 짚어주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좋은 뉴스들이 그래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로는 어디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T-Robotics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사실 로봇주들도 최근 뭐 조정을 좀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슈가 좀 나왔죠. LG그룹발 이런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LG이노텍 향으로 이 물류 로봇을 공급할 기대감이 좀 실리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들과의 이런 교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갔었는데 뭐 유진 로봇도 LG와 함께 또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번 T-Robotics 역시도 LG양 또 그런 기대감이 좀 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 혹은 이 로봇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 AI, 로봇,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 안에서 올해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봇주들 역시 단기 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조정 구간 혹은 이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재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더라도 그 최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저점은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진 로봇이죠. 유진 로봇도 4,700원에서 17,000원으로 몇 배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수렴을 하고 일정 가격대, 뭐 11,000원에서 12,000원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매물이 나올 정도는 다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장기 이평선 역시도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또 단기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 테스트 돌파를 해주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또 한 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단순히 로봇주들뿐만이 아니라 뭐 부품주들도 있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2,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3배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사실 10월 이후로 계속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매물이,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주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시점을 좀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SPG도 역시나 저점 조금씩 높여주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주시고 로봇주들도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로봇주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LG그룹 관련된 소식과 함께 T로보틱스 오전장에는 14%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주셨네요. 자, 역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 듣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번 주부터 반도체주에 집중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혹시 네. 관련해서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CXL 관련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강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030원에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격 대비해서도 충분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거의 80%대의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지금은 신규 영역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IT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엔비디아가 또 오르자마자 국내에 이런 IT 관련된 아니면 혹은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로벌 트렌드를 잡고 이미 다 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 혹은 1차 슈팅 가격대 혹은 바닥인 가격대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장대 음봉이나 뭐 윗꼬리가 길게 나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뒤늦게나마 제가 이제 네오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지 않고 이제서야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최고점에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할 때 꼬일 수가 있게 되고 또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손실폭도 점점 커지게 돼서 우리가 판단을 좀 이성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늘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슈들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좋은 자리에 좀 진입을 하자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징주 마무리하고 이제 강의로도 이어질 텐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반도체나 뭐 IT는 아닙니다. 이미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종목 설명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는 힘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요. CXL 관련주로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네오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께서 짚어준 급등주, 특징주들 3가지 듣고 오셨는데요. 앞으로 잘 나갈 테마주들 관련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링크가 이렇게 뜨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 방송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요,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노란톡 검색하셔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업 준비를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수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상한가 스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스쿨의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알찬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다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이제 자료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계속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정리한 그런 자료집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이 주도 테마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AI 있고 온디바이스 AI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계속적으로 이 AI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테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련주들 그리고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종목명까지는 안 보이는데 이 첫 번째 AI 관련주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제 폴라리스 오피스 어땠나요? 장중에 20%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HBM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장비주들 올랐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나 CXL, 칩넷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파생이 되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올랐었고요. 또 오늘 어떤가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CXL 관련주 전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강의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네오셈도 마찬가지로 네오셈과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도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이 지금 자료집이 그냥 참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2024년 1분기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공개 방송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치고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자료집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CXL 관련주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또 그 공개 방송에 이어서 관련주들 좀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방송했었던 그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YIK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은 2대 주주가 삼성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대기업, 특히 이 삼성전자와 엮이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고, 또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또 CXL로 인해서 이런 DDR5, CXL 기반 DDR5에 대한 전환, 수요 증가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YIK 역시 이미 상승이 나온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이 조정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이제 6,000원을 넘게 돌파를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1차 지지 구간으로 정확하게 5,7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5,840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5,700원 이상에서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어제 오늘 연달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상승률을 합치자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조정 구간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서 1차 슈팅을 놓쳤다면 조정 구간을 공략을 해서 우리는 이 주도 테마 내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 종목, 그 다음에 대형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굳이 그런 종목을 조정이 나오는데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현금 여력이 있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좀 기회비용을 좀 살려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마치고 나서 공개방송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마치고 공개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늘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살면서 아프고 싶지 않죠. 즉 무병장수를 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나오게 되고 신약이 나오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즉 망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것, 그 부분을 좀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특성상 어떤 트렌드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 트렌드 안에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이어가는 좀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주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 글로벌 빅파마도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큰 대기업들이 계속적인 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가 단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수십조 원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파마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재료의 크기,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마만큼의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수익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할 때마다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그리고 강한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단순히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트리온이 있죠. 이 두 기업 역시나
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의 기업들도 사실 많은데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국내 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국내 역대 최고 규모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해외에서 그만큼의 돈을 주고 이 기술을 수입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기술이 앞으로 얼만큼 더 커질지 또 얼마나 부각을 받을지 이런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주가가 동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에는 뭐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줄기세포라든지 뭐 아니면 CART, 뭐 알츠하이머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항암제가 유행한다, 시장에서 유행한다라고 하면 항암제 뭐 임상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슈,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묻기만 해도 그냥 상승이 나오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도 상승이 많이 나왔죠. 뭐 과거에 코로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5배에서 10배 가는 종목들도 나타났는데, 최근 이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로 해외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5배의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 이상의 상승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고 그 관련된 종목을 단순히 뭐 테마로 여겨서 뭐 하루 이틀 혹은 1주, 2주 볼 게 아니라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가장 상승을 좀 크게 보였었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는 기업,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런 우상향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6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가총액이 좀 높은 기업들, 그리고 기반이 좀 다져진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간다면 이런 대시세, 정말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줄기세포나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또 유행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역시나 이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4,000원 내지 5,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좀 머물렀었는데, 이 이슈가 좀 발생하고 나서 수개월 혹은 수년을 걸쳐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6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5,000원 수준에 머물렀었던 가격이 6만 원까지 갔으니까 무려 12배, 1200%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그 부분이 바로 이번에 말씀드릴 기술, 그 관련된 기업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재료의 크기가 결국에는 이 시세의 흐름을, 그리고 이 추세의 흐름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 올해 가장 23년도죠. 23년도 가장 핫했었던 이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100조 비만 치료제 시장 잡아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비만과 탈모를 잡는다면 그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돈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비만이 단순히 뭐 그냥 살이 찐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이제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뭐 유명 인사들이죠.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 살이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뭐 이거 내가 맞아서 뭐 살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명 인사들까지도 복용을 하고 실제 효과를 얻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 강한 테마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약업계 최대 화두로 올랐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테마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이 빅파마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관련주 중에 대표주인 일라이릴리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 역시 지금 수년간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주가를 보시면 66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고가에서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600불 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그런 빅파마 기업들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뭐 테마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지하게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대표주가 하나 있죠. 바로 노보노디스크인데 노보노디스크 주봉 차트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8불 정도, 뭐 20불이라고 할게요. 20불에 머무르던 주가가 10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배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처럼 뭐 수백 프로의 상승을 좀 보이는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외 기업들 말고도 국내 기업도 많은 상승을 좀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죠. 펩트론이라는 기업 역시 이 7,000원대에 머물고 있다가 4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기업 역시도 몇 배의 상승, 수백 프로의 상승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가를 보시더라도 일부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와줬는데 현재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상승 추세대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평선 상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추세대 상단부까지는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 기업 특성상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 과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국내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 상승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외 증시에서 헬스케어 종목이 올랐다 싶으면은 국내도 헬스케어 기업들이 오르게 되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게 될 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지금 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 그 기술과 관련된 이 해외 기업들도 역시나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그 외에도 뭐 인벤티지 랩도 몇 배가 오르게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ADC라는 겁니다.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 이 항암제를 좀 새롭게 만들어낼 그런 특별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을 늘 두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보험이라는 걸 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뭔가요? 바로 암입니다. 암. 그래서 우리는 암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암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ADC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과거 이 항암제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1세대 화학 항암제가 있고요. 또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있고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은 화학 항암제. 말 그대로 약물을 투여를 해서 암세포를 사멸을 시키는 건데
이 1세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정상세포까지 사멸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늘상 여주인공이 뭐 암에 걸린다든지 남주인공이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빠지게 되고 모자가 쓰는 그런 클리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1세대 화학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사멸을 시키는 게 부작용.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표적항암제라는 건데, 이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를 찾아서 이 사멸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 인자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특정 암에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한 이 암세포가 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이 치료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말 그대로 이 인간의 면역을 높여서, 즉 좀 강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돼서 이 암세포를 처치하는 그런 항암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암에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이 면역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암세포가 그 공격을 회피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이 항암제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보완하는 게 바로 ADC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냐. 안티바디가 있고 드러그가 있고 링커가 있습니다. 안티바디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항체를 의미를 하게 되고, 드러그는 약물을 의미를 합니다. 링커는 말 그대로 이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바로 이 표적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ADC가 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이 체내의 혈액을 타고 체내에 돌아다니다가 이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내게 되고, 그러면은 달라붙어서 이 약물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링커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둘은 섞일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강제로 엮어주는 게 바로 링커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적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굉장한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왜 이 ADC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이제 이 빅파마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십조 원 규모의 M&A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3년 이 글로벌 빅파마의 주요 M&A 현황이고, 그거를 이제 인수금액 크기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회사, 이 ADC를 가지고 있는 시젠이라는 회사를 439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젠은 우리 국내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이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 기업을 439억 달러로 인수를 했는데 하나로 따지면 56조에 달합니다. 56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바로 53조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 번에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머크 회사가 다이치 산쿄라는 회사를 또 지분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220억 달러 규모가 있고, 또 네 번째 에브비라는 회사가 이뮤노라는 회사를 101억 달러를 주고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5개의 이 회사 인수, 이게 M&A 현황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탑 2 그리고 네 번째 탑 4가 이 ADC와 관련된 인수 합병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크다라는, 재료의 크기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세 개의 이 인수 금액을 합치게 되면 9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 100조라고 했는데 지금 인수 금액만 하더라도 90조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개만 합치더라도. 이제 그 기타 다른 회사까지 합친다면은 그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ADC에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에도 아까 보셨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독일 ADC 회사에 또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ADC에 많은 기업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료의 크기가 또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ADC 시장이 추후에 2028년도에는 이제 300억 달러 시장의 규모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라고 하면은 대략 뭐 40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만큼 이제 ADC 시장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ADC 시장이 아직 개화 시기가 아니죠. 이제 막 개발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시장 규모가 낮지만 본격적으로 이 약물이 나오게 되고 또 실제로 상용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훨씬 더 커지고 또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관련주들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아까 화이자가 인수를 했던 시젠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47불 정도에 머물렀던 주가가 지금 200불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5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이자가 인수를 하게 됐고, 왜냐면 작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화이자와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 혹은 임상에 대한 내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일라이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뭐 조정을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시젠 역시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이이치 산쿄라는 일본 기업인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 ADC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특허와 관련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000엔 정도에 머물렀었던 이 주가가 5000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5배 정도의 상승을 보인 건데요. 지금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머크사에서도 다이이치 산쿄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머크 역시도 글로벌 빅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혹은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제약바이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가 좀 낮아지고 사실 M&A에 대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그중에서 부담을 줬었던 게 하나가 바로 높은 금리였는데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M&A 혹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또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다이이치 산쿄나 아니면은 뭐 시젠에 대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영향이 한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엔비디아 신고가 혹은 이제 시젠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ADC 관련 기업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겠죠. 게다가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만약에 반도체가 오를 만큼 또 오르고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그때는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 ADC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아ST라는 기업도 국내 ADC 업체인 에티스를 인수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와 국내 ADC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한 상태고, 그래서 셀트리온 역시 지금 영국의 ADC 업체 익수다를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후반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에 오른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AD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이 ADC와 관련된 이 생산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동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또다시 ADC에 대한 이슈가 재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셀트리온 역시 지금 합병을 마무리했죠. 그 다음에 또 6개월 이내에 이 셀트리온 제약과 추가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인데, 그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또 제약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 하나로 뭉쳐졌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신약에 투자를 하고 또 이런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피노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비상장인데 올해 4월 정도에 상장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피노바이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ADC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상장 이전에 다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피노바이오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셀트리온의 기술 수출을 한 바도 있고 다른 이 해외 제약사에도 기술 수출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ADC 기술 미국 기업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바로 레고캠 바이오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는데 그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일 이 물질을 가지고 가장 큰 이 기술 수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 ADC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코로나의 시기에 많이 올랐다가 2년이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기술 이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상승폭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술 수출 2.2조를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2.2조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계약금만 수령을 했고 지금은 후보 물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전임상 1,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개발 추가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또 이제 임상 자체만으로도 호재인데 그게 실제로 실적이 발생하는 임상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신고가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이 ADC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방 경직성을 보였었던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또 저항 구간에 걸려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지금 쉬어가고 있는 단계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이미 제가 반도체는 강조를 많이 드려서 수익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쉽게 우리가 마음 편히 가져가시면 되고 또 이런 기회에 제약바이오를 하나둘씩 또 저가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간다면은 충분히 그런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고점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대략 한 70% 정도의 상승 구간이 열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ADC가 뭐 작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또 공개가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 이상의 수익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4천억대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같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개선세가 일어나고 있다. 즉, 또 메이저가 집중을 하고 있고 시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ADC나 ADC 관련주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100% 무료로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월 9일 화요일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올해의 주목 섹터죠.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트렌드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치시면 메뉴 상단 링크 하나 보이시죠? 링크 타고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노련톡 채널 검색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요즘 시장이 좀 부진하기는 하잖아요. 내일부터는 좀 괜찮을까 싶은데 내일장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 또한 이 재료가 존재하는 이상 상승 종목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를 좀 정리를 하자면 재료에 집중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XR, 뭐 그다음 로봇,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왼쪽 상단에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료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테마 1타 강사님과 다음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한가스쿨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